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빛공해에 대한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야간에 지속해서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멜라토닌이라는 깊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 이 빛에 의해서 저해되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조명이 수면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 이런 건데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대사장애나 그리고 나아가서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제 밤이 낮처럼 너무 밝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일단 빛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는 어떤 점을 호소하던가요? 네, 제가 만나고 온 피해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예. 네, 옆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대형 전광판의 인공조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인공조명은 매일은 아니지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거의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켜져 있었다고 하고요. 예. 가끔은 이른 새벽에도 켜져서 이 빛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한밤중이나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에 휴식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현란한 불빛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피해자가 사는 지역은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거의 다 퇴근을 해서 유동인구가 적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전광판을 켜놓는 이유가 뭘까 피해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기도 했지만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밤거리 하면은 이 화려한 전광판이 좀 상징처럼 되어버린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빛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인데 얼마나 심한가요? 네. 지난 2016년에 국제공동연구진이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 빛공해를 측정한 바 있는데요. 그때 일단은 전 세계 80% 이상이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중에 89.4%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 나라 가운데 2위였습니다. 1위는 이탈리아였고요. 예. 연구팀은 또한 빛공해 지역이 거주지와 겹치는 비율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한국이 2위로 나타났고요.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한국 순위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는 G20에 속하지 않아서 이 순위에서는 빠졌지만 네. 전 세계 국토의 100%가 빛공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반면 G20 중에서 국토가 상대적으로 넓은 호주나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빛공해 영향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거주지나 상업 공간의 그런 공간이 겹치다 보니까 더더욱 이 빛공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네. 전 세계 2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좀 걱정되는데요. 네,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빛공해가 유방암을 1.5배, 그리고 전립선암을 2배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외국 연구진의 결과였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빛공해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빛공해 정도에 따라서 2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또 지역별로 암 발생 현황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예. 흡연이나 음주 여부, 그리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수준까지 전부 고려해서 보정된 값을 보면요. 빛공해가 심한 지역 상위 25%에 사는 남성은 빛공해가 심하지 않은 하위 25%에 사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네, 유방암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빛공해에 계속 노출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1.24배나 높았다. 네, 그러는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가깝게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또는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과도 관계가 깊다고 그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은 둘 다 호르몬과 관계가 깊은 암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 암이 가장 야간 빛공해와 관련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구를 보면은 다른 암과는 이 빛공해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독 그 여성의 유방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빛공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게다가 서울시와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빛공해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고지혈증, 두통까지도 일으키는 것으로 나왔고요. 2010년에 국제암연구소가 이 빛공해가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빛공해가 단순히 일상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빛공해와 관련한 법이 있는데도 역부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13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간의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를 빛공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생태보호 지역이나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농촌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빛공해 기준을 다르게 해놓고 있고요. 이 기준은 조명이 뭐 가로등이냐 전광판이냐 이렇게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네. 광고 조명, 즉 번쩍이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을 보면요. 비유하자면은 이 촛불 한 개를 1m 떨어진 곳에서 봤을 때 밝기가 1룩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진 후 1시간 뒤부터 해 뜨기 전 1시간 전까지 이 광고 조명이 10룩스보다 밝은 빛이면은 빛공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 지역의 경우는 조금 더 완화된 25룩스 이상이면은 빛공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기준은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의 경우는 3룩스를 빛공해로 규제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빛공해 방지법에 이 소등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건데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밤 11시를 소등 시간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이 11시 이전, 그러니까 소등 전에는 5룩스 이하로 빛을 규제하고요. 소등 이후에는 1룩스 이하로 더욱더 빛공해를 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소등 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는 등 이 밤이 더 깊을수록 빛을 더 심하게 규제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등 전후를 정하자 이런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옵니다. 예. 네,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정해야겠지만요. 네. 그래도 꼭 이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기준이 느슨하고 또 이 선진국의 소등 시간 규정과 같은 점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느슨한 법조차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상대적으로 늦게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2013년에 빛공해 방지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준을 어겨도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5년에 몇몇 시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빛공해법을 어길 시 이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해당 구역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는 거의 단속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시 관계자들도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 지도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과태료를 강제로 이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빛공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건데, 자, 당장 규제가 힘드니까요. 스스로 좀 환경을 개선할 그럴 방법은 없을까요? 네. 빛의 세기를 사실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 빛공해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요. 핸드폰에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이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뭐 조도계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빛공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이 사는 곳이나 뭐 자기가 지나다니는 곳이 뭐 우리나라 법구정상 빛공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측정이 되면요.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느슨해서 쉽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요. 집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또 수면할 때 뭐 수면 안대를 구비해서 잘 때마다 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빛 수용체는 눈에 있기 때문에 눈을 막아주는 방법인 건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아침이 되면 꼭 햇빛을 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멜라토닌을 경구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빛공해로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멜라토닌을 먹는 걸로 복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만큼은 편안히 잘 잘 수 있도록 좀 법이나 제도가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